신화의 인생의 길을 묻다. 네 번째. 나르키소스의 자기애. 사랑과 함께하는 빵은 더 맛있다. 인간사에 휘둘릴 때는 이런 생각도 든다. 어디 사람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과연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일 단 하루라도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친절한 어깨에 기대어 살고 있다. 내가 먹은 쌀을 생산해준 농부도 은인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의 작곡가도 은인이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타인은 모두 내 삶의 은인이다. 그러나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는 사람들도 참 많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뜻한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를 비유해서 독일의 정신과 의사 폴 네케가 만든 말이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도취되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르시시즘 환자들은 뜻밖의 아주 많다. 나르키소스, 프랑스식 이름으로는 나르시스는 강의 신과 강의 요정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망연자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나르키소스를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멍하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그를 보는 사람들의 넋을 빼놓을 정도였다. 테베의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는 그의 운명을 이렇게 들려주었다. 저 아이는 자기 모습을 보면 안 된다. 그래야 오래 살 것이다. 나르키소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불행을 걱정했다.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아들에게 절대 거울을 주지 말라고 했고 혹시 나르키소스가 연못에 나갈 때면 수면을 흔들어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다. 하인들과 요정들의 도움으로 나르키소스는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나르키소스의 빼어난 미모에 많은 처녀들과 요정들이 사랑을 고백하곤 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나르키소스를 사랑한 이들 중에는 숲의 요정 에코도 있었다. 어느 날 사냥을 간 나르키소스를 본 에코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에코는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다. 원래 에코는 잠시도 입을 가만 놔두지 않는 수다쟁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헤라 여신은 바람둥이 남편 제우스가 산자락에서 숲의 요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현장을 습격하러 왔다. 헤라가 지나가던 에코에게 제우스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때 에코가 끝없이 수다를 떨었다. 그러는 바람에 제우스는 숲의 요정과 함께 감쪽같이 숨어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헤라는 에코에게 벌을 내렸다. 다시는 그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남의 말이 끝난 후에는 짓거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말을 하지는 못하게 될 거야. 그때부터 에코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에코는 나르키소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애가 탔다. 고백하지 못하는 에코의 사랑은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그 사랑을 더는 어쩌지 못한 에코가 숲속에서 뛰쳐나와 나르키소스의 목에 팔을 둘러안았다. 그때 나르키소스는 매몰찬 말을 내뱉으며 물러섰다. 저리 비켜. 너 따위가 감히 어디다 손을 대. 너를 안을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나르키소스의 차가운 반응에 굴욕을 느낀 에코는 깊은 숲속의 동굴 속으로 달아나 숨어버렸다. 그 동굴 속에서 에코는 수치심과 혼자만의 사랑에 고통스러워하며 점점 여위어만 갔다. 그러다 결국에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남의 말만 따라하는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 그 후 에코를 메아리라고 했다. 나르키소스에게 상처받은 여자들은 에코만이 아니었다. 나르키소스는 수많은 여성과 요정들에게 모욕감과 사랑의 상처를 주었다. 나르키소스에게 거절당한 셈의 요정이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나르키소스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이룰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요정의 기도가 얼마나 한에 맺혔던지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차없는 복수의 요정 네메시스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다. 람노스의 산속에는 아주 맑은 샘이 있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던 나르키소스는 목이 말라 그 샘가로 갔다. 예전 같았으면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샘의 요정들이 물결을 거칠게 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메시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두었다. 샘물은 잔잔했다. 나르키소스는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구부렸다. 그때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름다웠다. 나르키소스는 그만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인 줄은 까맣게 몰랐다. 물속에 있는 얼굴이 숲속의 요정일 거라고 생각한 나르키소스는 물속의 그를 사랑했다. 나르키소스는 입술을 수면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이를 안으려고 두 팔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나르키소스는 상심에 빠졌다. 그러나 또 어느새 다시 수면에 나타났다. 나르키소스는 그 샘가를 떠날 수가 없었다. 수면에 비친 그 모습은 그가 잡으려 들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그의 애간장을 태웠다. 자신을 사랑했던 수많은 이들처럼 나르키소스도 사랑에 빠졌다. 사랑의 열병에 홀로 여위어갔다. 결국 나르키소스는 아무도 없는 샘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으로 인해 죽고 말았다.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그가 죽고 난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났다. 자줏빛 심장과 하얀 몸을 가진 꽃, 수선화였다. 나르키소스가 수선화로 변했다고 해서 수선화는 나르키소스라고 불린다. 꽃말도 자기애이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 외의 다른 것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르키소스는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사랑했고 그 밖의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말고도 주변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났다. 꽃과 나무, 하늘, 구름, 바람. 그러나 다른 것들에게는 마음을 주지 못하고 눈을 돌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모습에만 시선을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토록 애타게 갈망한 에코의 사랑도 그 누구의 찢어지는 가슴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극단적인 자기애는 결국 슬픈 결말을 낳고 말았다. 희망보다 절망 쪽에 서 있을 때, 인생의 추위에 어깨가 움츠러들 때 그리운 것은 타인의 온기가 아닐까. 사랑과 함께하는 빵은 더 맛있다 라는 스페인 속담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물질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벽을 높이 쌓아둔 건 아닌지 그 벽 앞에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마음이 있다. 가만히 들어보라. 그리고 돌아보라. 그 마음이 서서히 들릴 것이며 곧 뚜렷이 보일 것이다.